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 아니면 어쩌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의 핵심, 우리도 모르게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그 보이지 않는 힘, 프레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정말 객관적인 현실 그대로 보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과학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흥미로운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제1막 발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릴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바로 우리 현실을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렌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똑같은 일을 겪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리고 그 해석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바로 프레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쓰는 일종의 안경, 그러니까 해석의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색깔의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프레임이다. 어떠세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프레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료가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했다. 이건 그냥 일어난 일, 그러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라는 해석이 딱 붙는 순간 어떻게 되죠?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그쵸? 이 분노나 서운함 같은 감정은요, 인사를 안 한 사실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무시했다는 나의 해석, 나의 프레임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2막 직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아주 흔한 프레임들의 정체를 한번 마주해 볼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프레임들이 대부분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말이죠.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만들어 놓은 일종의 생각의 지름길 같은 건데, 문제는 이 지름길이 종종 우리를 왜곡된 현실 속에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주범은 바로 손실 회피 프레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뭔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똑같은 가치의 뭔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생존을 위해서 잠재적인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길에서 10만 원을 주었을 때의 기쁨이랑 지갑에서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 어떤 게 더 크게 느껴지세요? 당연히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이죠. 심리학자들은 이 고통이 기쁨의 2배가 넘는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손실 회피 프레임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현재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고 혹시나 실패해서 뭔가를 잃을까봐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셈이죠. 자, 두 번째 왜곡 프레임은 확증 편향입니다. 이건 우리 뇌가 자기가 한번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그런 본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걸 뒷받침해주는 정보만 계속 찾아다니고 내 생각과 좀 다른데 싶은 정보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 확증 편향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이 점점 더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난 역시 안 돼 라고 믿기 시작하면 정말로 안 되는 증거들만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나의 믿음이 나의 현실을 창조해버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답답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3막, 전환입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이에요. 우리는 타고난 프레임에 평생 갇혀 살 운명이 아닙니다.
프레임을 바꾸는 것. 이걸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의지만 있다면 정말 누구든지 훈련하고 익힐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리프레이밍 기술은 보통 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 발견하기. 둘째, 그 프레임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지 대가 계산하기. 셋째,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새로운 프레임을 의식적으로 설계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프레임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자동화하기. 이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3단계 대안 프레임 설계하기. 즉, 새로운 해석의 렌즈를 직접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와, 이거 정말 강력한 전환 아닌가요? 나는 실패했다 라는 프레임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죠. 하지만 이걸 나는 실험을 한번 했고 그 결과 데이터를 얻었다 라는 프레임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좌절한 실패자가 아니라 똑똑한 학습자가 됩니다. 같은 결과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프레임은 나를 한계 속에 가두지만 나는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라는 프레임으로 바꾸면 나의 모든 실수와 부족함은 더 나은 나로 가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이 리프레이밍이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는 대신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요. 리프레이밍이 그냥 좋게 생각하자는 식의 뜬구름 잡는 긍정주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 현실을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아주 똑똑한 인지 기술, 일종의 전략적인 렌즈 교체 작업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에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곤 하잖아요. 과연 그 말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평생 스스로에게 씌워온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한 걸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